안녕하세요. 참상TV의 김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41회 기출문제 네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네. 자, 네 번째 시간까지가 1교시 이론에 관한 문항이거든요. 지금 오늘 풀어보는 건 여기 4강의 기록이나 업무 보고에서 두 문제, 임종 요양보호에서 두 문제. 네, 네 문제밖에 안 되나요? 네, 네 문제밖에 안 돼요. 네, 어떻게 보면 비중도가 좀 낮은 파트이기는 하지만 한 문제 한 문제 소중하다라고 하다 보면 네 문제도 굉장히 의미가 있기는 있거든요. 앞에서 조금 틀려도 여기 4개에서 다 맞추면 21개 이상의 점수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냥 비중이 좀 작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비중이 작아서 4개는 금방 쉽게 맞출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4강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기록 및 업무 보고 문제부터 확인할게요. 자, 기록 및 업무 보고는 크게 3개예요. 기록, 보고, 회의 이런 식으로. 회의는 아주 가끔 나고요. 기록에서 한 문제, 보고에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험에서는 목적이 나올 때도 있고 방법이 나올 때도 있고 뭐 기록지 양식이 나올 때도 있고요. 보고도 마찬가지. 중요성이 한 번 나오면 그 다음에 방법 이렇게 왔다 갔다 바꿔가면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자, 이제 기록 문제 풀도록 할게요.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사생활 파악, 2번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3번 가족과의 의사소통 제한, 4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5번 기관의 수익 구조 분석. 자, 어렵지 않으셨죠? 기록의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록을 하는 중요한 목적들이 뭐냐? 엄청 많죠, 내용이. 교재에 보면. 진로폰 서비스를 합니다. 요양보호사 활동을 입증합니다.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예, 그래서 4번 일단 딱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설장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 제공을 합니다. 지도관리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한됐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그래서 요양보호 서비스 표준화와 요양보호사 책임성을 높입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어요. 사실 1번, 2번, 3번, 5번은 눈 씻고 교과서를 찾아봐도 아무 데도 없어요. 네. 3번은 이제 제한이니까 많이 틀렸지만 대상자 사생활을 파악하는 게 기록의 사생활을 기록하나요? 사생활은 기록이 안 들어가죠. 어렸던 어르신의 요양보호사 대상자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과정과 결과 같은 거가 들어가지 사생활은 거기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네, 나머지는 사실 진짜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다음 문제요. 자, 32번 다음에 33번으로 가야 되는데 문장 수가 조금 적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전 오후 시험 문제가 달랐기 때문에 제가 32번에서는 기록의 목적을 다뤘고요. 네, 보너스 32-1 여기서는 뭘 가져왔냐면 기록의 방법. 사실 기록의 방법도요. 기록의 원칙에 대한 문제만 32-1에 있는 거지 기록지의 종류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또 빠져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날 수 있어요. 요양보 기록의 종류에서 요양보호 작성하는 거 이런 식으로. 자, 그럼 32-1번을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기록의 원칙에 맞게 기록된 기록지는 1번 최근에 기억력이 나빠짐, 2번 대변을 여러 번 배설함, 3번 오랜만에 운동을 함, 4번 오후 2시에 귤 3개를 먹음, 5번 오전에 물을 많이 마심. 몇 번일까요? 네, 4번입니다. 기록의 원칙이 여러 개가 있어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씁니다. 육하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과정과 결과를 기록합니다.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씁니다. 공식화된 용어를 씁니다. 간단 명료하게 기록합니다. 기록자를 명확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진짜 이렇게 제일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냐? 애매한 표현은 피하시고 구체적으로 기록하십시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숫자로 바꿔주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런 문제 나오시면요. 1번부터 5번 보기까지 보시고 숫자로 써져 있는 걸 찾으시면 답이거든요. 2시 숫자 정확하죠? 3개 정확하죠? 1번은 최근 애매하잖아요. 여러 번 애매하죠? 오랜만 애매하죠? 예, 많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부분들을 전부 다 숫자로 바꿔서 기록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잘 알아두세요. 자, 우리가 기록 파트에서 아까 보셨듯이 목적과 기록의 원칙, 네, 그다음 잠깐 패스했던 데가 하나 있어요. 기록지의 종류. 이것도 종종 출제를 하거든요. 지금 41회 같은 경우에는 얘는 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내릴 수 있죠? 문제은행식으로 랜덤식으로 다 바뀌기 때문에 어느 유형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풀어보는 문제가 나의 유형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두 군데에서 나오지 않았던 나머지 한 군데. 요양보 기록의 종류가 많지만 그 중에서 요양보고서 작성하시는 게 4개잖아요.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상태 기록지, 사고 보고서, 인수인계서. 사실 이 두 가지는 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장교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서는 중요한 게 내용의 시간을 기입하게 만든 건 예, 장교양 급여 제공 기록지. 그 다음에 상태. 내용도 들어가지만 상태가 주로 들어가는 건 상태 기록지. 두 가지는 꼭 알아두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갈게요. 33번입니다. 재가 방문 후 요양보호사가 시설장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1번 대상자의 자녀가 오랜만에 방문했다. 2번 화장실 형광등이 깜빡거린다. 3번 유통기한이 임박한 음식이 냉장고에 있다. 4번 빨랫감이 세탁실에 잔뜩 있다. 5번 대상자 방문에 자물쇠가 설치되어 있다. 몇 번일까요? 네, 5번입니다. 무서운 장면? 그죠? 방문에 자물쇠가 왜 쳐져 있을까요?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사실 나머지 같은 경우야 크게 보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보고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문제가 요즘 좀 신식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재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교재 내용을 예시문으로 막 바꿔가지고 낸단 말이에요. 이게 새로운 정보죠. 방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 그리고 뭔가 대상자에게 안 좋은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보고에서도, 지금 보셨듯이 보고해야 되는 상황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말고도 시험 문제 출제되는 영역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이 보고의 형식이에요. 보고를 할 때는 세 가지 형식이 나오죠. 구두보고.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뭐부터 해요? 결론부터 하시죠. 그리고 경과와 상태, 원인 등은 뒤에 보고하시는 거. 신속하게 보고할 수는 있으나 정확하게 기록을 남길 수는 단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구두 보고하시고 서면 보완을 요청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면 보고는 내용이 복잡하거나 숫자나 지표가 필요할 때 또는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는 있지만 신속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죠. 전산만 보고는요.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시간이 절약이 돼요. 이 전산만 보고는 구두 보고와 서면 보고의 단점을 모두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물어보고 이와 같은 보고 형식은 뭡니까? 이러면 구두 보고, 서면 보고, 전산만 보고를 답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루지 않았지만 하나가 더 있어요. 회의요. 종종 아주 가끔 납니다. 사례 회의는 대상자의 상황과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문장이 들어갈 거고요. 원래 회의는 요양보호사들이 정보와 경험을 공유한다. 이런 단어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건 원래 회의구나, 이건 사례 회의구나 라고 구분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갈게요. 자, 다음 임종 파트입니다. 임종도 두 문제예요. 자, 임종 전 단계, 임종기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자, 임종 대상자 지원 및 가족에 대한 요양보 이렇게 세 단어 나눠져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두 개가 날 때도 있고 이렇게 두 개가 날 때도 있고 사전연맹 의료 요양서가 사실 계속 나고 있거든요. 지금 빠지지 않고. 40일에도 똑같이 또 났어요. 얘도 언제까지 낼지 모르겠어요. 지겨울 때쯤 돼서 바꾸지 않을까? 왜냐면 사전연맹 의료 요양서가 시험 문제의 단골 손님으로 등장한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사전연맹 의료 요양서가 법으로 바뀌면서 교재에 수록되면서 내용들의 시험 문제가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사실은 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문제에서 보도록 할게요. 다음 34번입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작성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철회할 수 없다. 2번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은 시행한다. 3번 60세가 되어야 작성할 수 있다. 4번 연명 의료 중단 후에도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 투여는 중단할 수 없다. 5번 의식이 없는 경우 직계 가족이 작성한다. 몇 번일까요? 네, 4번입니다. 철회 가능하세요. 네. 그 다음에 연명으로 중단 의향을 명시했다면 심폐소생술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연명의료 의향을 했더라도 하지 않는 게 있고 하는 게 있죠. 네. 그러면 책에 있죠. 이렇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한 의학적 시술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 하는 게 있어요. 통증 완화를 위해서 하는 의료 행위와 영양분의 공급, 물의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되게 많이 틀리세요.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작성 몇 살부터 돼요? 네, 19세부터 가능하잖아요. 말기 환자 또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모두 가능하고요. 의식이 없는 경우에 직계가족이 쓸 수 없어요. 누가 쓰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스스로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꼭 하나하나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제가 정리한 게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같이 할게요. 의학 용어들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근데 한 번 정리는 꼭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어렵다 그냥 넘어가면 계속 틀리거든요. 자, 누가 작성하는 거냐? 말기 환자 또는 19세 이상 성인이 본인이 쓰는 겁니다. 그쵸? 말기 환자라 함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한 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자를 말기 환자라고 합니다. 네. 아, 자, 여기 보시면 뭐가 중간에 이상할 수 있어요? 잠깐 녹화 이거 막 지우고 하면서. 자, 무엇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그쵸?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에 대한 의향을 묻는 거죠. 요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건가? 보죠. 네.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해도 안 되고 중단하셔도 안 됩니다. 왜? 안락사 아니잖아요. 네, 안락사 의미가 다르거든요, 이거는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럴 걸 다 끊어버리면 자연이 아니잖아요. 진짜 굶어 죽고. 네, 그죠? 숨을 못 쉬어서 죽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해야 되는 거와 하지 않는 거 이거 정확하게 구별을 잘 해두셔야 돼요. 자, 이제 작성을 하셨다면 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등록기관에 등록을 해야지만 효력을 가질 수 있어요. 변경이나 철회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이걸 등록했다고 해서 다 의료기관에 연동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가족에게 미리 의향, 내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그러면 이 의향에 따라서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확인을 하면 작성 여부를 열람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해당 의료기관에 예,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죠. 뭐 전자집 프린트해서 갖다 준 게 아니라 이 전산에서 확인이 되니까 병원에서 자동 확인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썼다고 무조건 자동으로 연계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사전유명 의료 요양서는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가르치는 저도, 간호사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으면 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씩 살펴보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자, 35번입니다. 임종 직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눈이 감기지 않으면 젖은 꺼즈를 눈 위에 올려놓는다. 2번, 깨끗한 시트로 얼굴까지 덮어준다. 3번,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머리를 아래로 한 자세를 취한다. 4번, 삽입된 위관 튜브를 제거한다. 5번, 의치는 빼서 보관함에 넣어둔다. 몇 번일까요? 네, 1번입니다. 자, 임종 직후를 물어봤어요. 이제 임종기로 가는 거죠. 임종기. 자,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임종 전 단계고요. 자, 임종기로 넘어가시면 그럼 여기는 임종의 적응 단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임종 시 신체 변화가 있고요. 임종 직후가 있어요. 요번에 시험 문제 낸 거 보니까 임종 직후하고 임종 적응 단계를 냈더라고요. 그럼 하나 또 누락됐죠?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신체 정신은 어떻게 변화합니까? 요 세 가지에서 한 문제 정도 좀 출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임종 직후는요. 눈이 감기지 않으면 젖은 꺼지를 눈이 올려. 맞아요. 시트는 얼굴까지, 아니죠. 어깨까지죠.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머리 아래로 하시면 안 돼요. 네, 머리를 위로, 몸을 아래로. 그래야 사후시반. 멈춘 피가 얼굴로 쏠리는 걸 막아낼 수 있어요.
위관의 튜브는 제거 의료인이 하셔야죠. 요양보호사 할 수 없잖아요. 의치는 빼서 보관함에? 아니요. 빼서 보관함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얘를 빼서 둘지, 그쵸? 예, 어떻게 보관을 할지 그대로 둘지를 가족에게 확인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끝말까지 잘 봐주셨어야 돼. 그래서 임종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이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 그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신체 심리적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호흡은 호흡수와 깊이가 불규칙하고 무호흡이 생기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발생할 수 있어요. 숨 쉬는 것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상체와 머리를 높여줘요. 그렇죠? 반자의 자세를 취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부드럽게 이야기한다. 자, 그럼 체온은요? 네, 손발부터 시작해서 팔다리로 싸늘어지기 시작하니까 담요는 덮어더 따뜻하게 해주나 보온을 위해 전기기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체온의 변화에 돕는 방법이고요. 자, 수면 양상은 점점 잠자는 시간이 길어지지만 흔들거나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요. 네, 없는 것처럼 말하지 않고 반응하지 못하더라도 듣고 있다. 네, 정상인에게 말하는 것처럼 해주시면 돼요. 혼돈 오죠?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해서 혼돈이 오기 때문에 누구냐고 묻지 마시고 누구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배설은 실금이나 실변할 수 있으니까 방수포 같은 거 씌워주시고 기저귀 채워주시고요. 자, 배액으로 가슴에서 돌 구르는 것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고개를 옆으로 부드럽게 돌려줘서 밖으로 배액이 잘 되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 불안정해서 같은 동작을 반복할 수 있으니까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 주시거나 책을 읽어주시거나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시죠. 음식이나 수분을 잘 먹지 않으려고 해요. 억지로 먹이시면 안 되고요. 소변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었다는 부분만 의뢰를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의료인이 해결합니다. 심리 변화도 같이 볼게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함께 있으시면서 떠나지 않을 것을 얘기해 주시고요. 고립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 있으면 만나게 도와주시면 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요. 네, 또 돕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을 임종 직전까지도 우리가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되는 일이니까요. 이렇게 하면 신체 심리 변화까지 다 본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하나 볼까요? 이미 35문까지 했지만 보너스 문제 35-1 네, 잘 안 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41회에서 내더라고요. 왜냐면 그 앞에서 많이 냈어가지고 한참은 좀 뜸하다가 이제는 다시 복귀. 네. 진짜 유형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자, 그 임종 적응 단계가 5단계잖아요. 자, 자신의 병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진단이 틀렸다는 생각으로 여러 병원들 다니며 진료를 받는다. 받는다. 어디다 놨어요? 자, 이제 답 먹을까요? 1번 분노, 2번 부정, 3번 타협, 4번 우울, 5번 수용. 네, 부정 단계죠? 이 단계가 있어요, 단계. 키블로로스의 단계. 네, 제가 지금 키블로로스가 쓴 책을 읽고 있는데, 임종 적응 단계거든요. 이게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각 단계 특징들이 있잖아요. 지금 부정 단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요거죠.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난 믿을 수 없어요.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단계가, 그죠? 표현하는 단계가 부정 단계였고요. 그럼 분노 단계 특징은 뭘까요? 분노 단계는 왜가 들어가, 왜? 왜 하필 나야? 아니면 왜 지금이야? 그리고 어디에서나 누구에나 불만스러운 면을 찾고 있어요. 주변에 관심이 엄청 많죠. 내가 죽는다는 사실 자체가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쟤도 살아있는데 왜 내가 죽어? 나도 죽는 건 알지만 왜 지금 내가 죽어?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게 분노 단계잖아요. 타협은요. 제3의 길을 선택하죠. 예, 뭐 할 때까지만. 그러니까 삶이 연장되기를 좀 바라는 거예요. 시집 갈 때까지만, 뭐 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우울은요.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울거나 울기도 하고요. 이때는 사실 말보다는 손동작의 접촉 같은 게 더 필요하고요. 수용은요. 체념, 받아들이죠? 마지막 정리의 시간, 나는 지쳤어. 이렇게 표현하는 단계가 수용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단계마다 특징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문항이 4개였지만 유형을 하나씩 더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실제 문제는 4개보다 조금 더 풀어봤어요. 6개 정도를 풀어봤고요. 문항수가 작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알아두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하니까 오늘은 이렇게 공부하고요. 저는 이제 나머지 또 5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